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약대에 대해서, 약학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해서 한 4부 정도로 구성을 해서 약학대학교 예상 등급 컷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부 오늘 시간에는 약학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들, 요걸 이번 시간에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들, 상당히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선발대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대학,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약학대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상 등급 컷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원서 지원을 목전에 두고 대학을 결정하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약대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신설이 되어졌는데, 가장 궁금하신 점은 약대는 과연 어떤 학생들이 약대에 원서를 쓸까? 또 약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약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수의과 대학이나 약학대학이나 한의대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 개의 이 모집 단위의 공통점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유사성과 학생부 교과 성적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과 대학이나 약대나 한의과 대학의 공통점이다, 서로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의과 대학이나 치과 대학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대학 모집 단위와 하위에 있는 수의과 대학하고 약학대학하고 한의과 대학의 차이점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약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의대나 치대 원서를 쓸 수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 한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대를 원서에 쓰시는 분들은 약대에 원서 지원하시면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나 이화여대나 경희대 정도의 라인에서 같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핵심은 뭐냐면 약대에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의대나 치대를 쓰면서 약대에 원서를 지원하는 경우 물론 있으나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약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수의과 대학이나 한의과 대학을 원서를 쓰면서 약대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매우 한정적이고, 대부분의 경우들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까지의 일반 자연과학대학의 원서를 쓰시면서 약대를 연계해서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약학대학이 선발한다, 이게 이제 약대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정도의 대학에서의 자연과학 계열, 특히 이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학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충원율이 매우 높아지거나,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합격생들의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동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약대와 일반 대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보통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때,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럼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 두 번째는 학생부에 있는 비교과 활동, 이 두 가지가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하나를 덧붙인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대를 가는 학생과 아니면 일반 대학을 가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는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크고, 두 번째는 약대와 관련이 되어진 적합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고려대학교 고교추천이나 학업우수형과 같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전형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수능 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결국 약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치대나 의대에서 약대를 원서를 쓰는 경우나 수의과 대학에서 한의과 대학에서 약대를 쓰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이고, 대부분 일반 대학에서 약대로 연결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약대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을 목표로 삼는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반 대학에서 약대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기회로 포착하시면 됩니다. 자, 약대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약학대학이 올해 신설이 되어졌죠. 그렇죠? 37개 대학이 신설이 되어졌기 때문에 약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커요. 평상시에는 내가 의학 계열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 의대를 꼭 가고 싶었는데 내신 성적이나 수능 최저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의대나 치대는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대가 올해는 호재거든요. 그렇죠? 약대에 원서를 쓸 수 있다. 이 정도의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라면 충분히 약대에 갈 수 있다.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서 지원의 기준이 없다. 올해 약대 원서 지원의 가장 큰 관심, 가장 큰 걱정,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이유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전년도의 입시 결과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대학이, 어떤 전형이, 어떤 입시 결과가 예상이 되어질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약대 같은 경우는 원서 지원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없어요.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학생부 등급 컷이 없기 때문에 어느 대학, 어떤 학과에다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 방향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년도의 경쟁률과 학생부 등급을 알 수 없고, 두 번째는 대학의 평가 방식 또는 합격생의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약대 신설의 기대감으로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반대로 얘기하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정도까지의 자연과학 계열,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되어진 학과의 이동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에 따라서 경쟁률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이나 허수 지원에 대한 입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의학 계열의 이동 가능성과 또 이동 루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부분 약대 지원하시는 경우들이 일반 대학의 생명과학이나 화학과의 원서를 쓰시면서 약대를 이동하시는 분들, 대부분 교과 성적으로 보면 1.2에서 1.567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약대를 희망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 다루는 학교들은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예요. 과연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 중에서 약대 선발하는 대학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고,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 32명을 뽑습니다. 모집 인원이 가장 많죠. 이 중에서는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에서 30명, 중앙대 다벤치에서 10명, 중앙대 탐구형 전형에서는 15명, 동국대 두드림에서 9명, 덕성여대 덕성인재2에서 25명,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9명,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1에서 4명, 경상대 학생부 종합에서 3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에서 6명,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3명을 선발하고요.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경상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서 4명을 선발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약대를 가고 싶은데 내신 성적 우수하고 비교과 역량 우수하고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수능체제가 매우 불확실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원서를 쓰시게 될 거고, 꼭 이해하실 거는 수능체제를 미반영한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수능체제를 뺀 나머지, 다시 말하면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또 약학대학과의 전공 적합성이 훨씬 더 높게 평가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모집인원의 차이가 있어요. 서울대는 모집인원이 32명이고 성균관대학교 모집인원이 30명, 덕성여대 모집인원이 25명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모집인원이 많은 대학이 유리하겠죠. 모집인원이 적은 대학으로 가면 불리하겠죠.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모집인원이 많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이 있고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원서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모집 인원이 많으면 상위 점수대의 학생들,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원서 지원을 주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편하게 원서를 쓸 거고, 모집 인원이 적으면 어떤 학생이 어떻게 합격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죠. 내가 만약에 성적이 되게 우수해. 그러면 만약에 4명을 뽑는 학교에 원서를 쓸 거야? 30명을 뽑는 학과에 원서를 쓸 거야? 성적이 우수하다면 당연히 모집 인원이 많은 쪽에 원서를 쓰겠죠. 모집 인원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충원율이 높게 돈다 하더라도 실제 총 모집 인원 자체가 적고, 모집 인원이 적다는 것은 합격 가능성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불안전성이 커진다. 모집 인원이 작으면 불안전성이 커지고, 모집 인원이 커지면 안정적인 원서 지원이 되겠죠.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월등하고 탁월하고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모험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집 인원이 많은 쪽에 원서를 쓰면 돼요. 하지만 내가 원서 지원을 약대의 원서를 쓸 때 나름대로 이건 전략적으로 성적은 부족하지만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원서를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모집 인원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그 모집 인원이 적은 인원 안에서 충원이 발생이 되어지면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시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적은 안 되고 합격 가능성이 없고 여러 가지로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이 많은 게 좋고 충원율이 높은 게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실제 낮은 성적에서 약학대학에 합격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성적이 안 좋거나 성적이 불안정하시면 원서 지원은 결국 모험적으로 원서를 지원하셔야만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은 모집 인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을 지금 보시면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동국대, 덕성여대, 한양대, 에리카, 충북대, 경상대학교가 학교가 쭉 있어요. 자, 그리고 모집 인원은 2022년도에 모집 인원은 약대 모집 인원이고, 예상 등급 컷은 제가 나름대로 예상하는 등급 컷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2021학년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교과 성적의 합격 성적은 의과대학의 합격 성적을 여기다 비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대는 2022학년도에 입시 결과가 없어요. 그렇죠? 2021학년도에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의 예상 등급 또는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의 지원 경쟁률이라든가 학생부 등급 컷을 우리가 비교 판단의 자료로 삼자라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올려놨고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이해하실 거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부터 경상대학까지가 있지만 이 학생부 종합이 다 똑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이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과연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유리한 대학은 어디고, 내신 성적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활동 역량이 우수하거나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냐, 이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대가 치대나 의대보다 낮을 것이다. 약대가 치대나 의대보다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이유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때예요. 다시 말하면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일반고 중에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 과학고 학생들,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다양한 학력 지표와 서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폭이 확대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대는 흔히 말하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리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설령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매우 한정적이다. 의대나 아니면 치의학과에서 자사고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이 5개 대학이 있다면 예를 들어, 그러면 약대에서 자사고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은 2개밖에 없는 꼴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해할 점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의 우수성,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특징에 반영했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구간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으냐면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서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특히 탐구형 같은 경우는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학업적 역량뿐만 아니라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구간,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다빈치나 동국대, 덕성여대, 한양대, 에리카, 충북대, 경상대는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죠. 물론 이 전형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만 우수해서는 안 되죠.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또는 약대와의 적합성을 수반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겠죠. 하지만 그 비중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내신의 비중을 좀 더 많이 두느냐 아니면 비교과 활동 역량의 비중을 많이 두느냐 이렇게 나눈다면 서울대나 성균관대나 중앙대 탐구형 같은 경우는 보통 비교과 활동 역량의 비중을 좀 더 많이 높게 평가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은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을 높게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내신 성적이 대략적으로 한 1.70 정도 되어질 것이다. 70% 컷을 예상하면.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학과고시 같은 경우는 보통 1.50 정도의 성적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탐구형은 1.90 정도의 성적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중앙대학교 다빈치 같은 경우는 1.30 정도.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는 1.20, 덕성여대는 1.25, 한양대 에리카는 1.25, 충북대학교 1.25, 경상대학교 1.25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내신 성적 1.25를 가진 학생들이 왜 충북대학교를 가냐? 의대를 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 약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약대를 꿈꾸시던 분들, 다시 말하면 나는 내신 성적도 되고 수능 최저도 되고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나는 약대를 희망하기 때문에 약대를 가겠다는 분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대를 쓰는 거죠. 그 경쟁력은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 설령 학생부 교과 성적은 1.25가 나온다 하더라도 학생부의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적합성이나 학교 프로파일이나 여러가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미치지 못하거나 또 하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게 달성이 되기 어렵거나 수능 최저가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원서를 쓰시는 거예요. 그쵸? 1.25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원서를 쓰시는 경우가 수능 최저가 없다면 쓸 수 있는 구간이 어디밖에 없어?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양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일반 학과를 갈래, 생명학과나 화학과를 갈래, 아니면 약대를 갈래 라고 생각하면 물론 한양대학교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약대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전형 자체가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전형보다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만약 내가 내신 성적이 1.70이다, 1.80이다 라고 한다면 1.7이나 1.8이나 만약에 2.0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학생들은 약대를 원서를 쓰기에 사실상 대부분의 구간에서 약대 지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1.8, 1.9 정도의 약대를 가고 싶어? 그럼 어떤 대를 원서 써야 돼? 첫 번째, 교과의 반영 비율보다 비교과의 반영 비율과 역량의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을 써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반영하는 서류평가의 다양성을 보는 전형을 써야 되겠죠. 세 번째는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들이 유리하겠죠. 그런 전형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중앙대가 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일반 전형에서 다단계 전형을 실시합니다. 약대 선발에서 10명, 약대 선발로서 32명을 뽑게 되어지는데 면접 일자는 11월 26일 금요일날 면접을 보게 되고 약대 면접은 제시문이 수학 제시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 원서 쓰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수학 제시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면접을 쓰실 수가 있고 당연히 서울대학교는 면접의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교가 성균관대보다 실제 합격생들의 예상 등급 컷은 다소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형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 학과 모집에서만 약대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 100%를 선발하고 있고 면접은 없습니다. 단 의예과 같은 경우는 면접을 봐요. 의예과는 면접을 보는데 약대는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다빈치와 탐구형 두 개가 있는데 이 전형이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종전까지만 해도 전형이 되게 구별이 어려웠어요. 또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빈치와 탐구형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다빈치에도 원서를 쓰고 탐구형에도 원서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전년도 의예과 같은 경우는
70% 교과 평균이 1.80, 1.80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2022학년도부터는 전형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 다빈치 전형에서는 다단계 전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탐구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하잖아요. 탐구형은 일반적으로 활동 역량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전형이고 다빈치 전형은 교과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빈치는 한 1.30 정도 보고 있고 탐구형은 1.90 정도의 내신 성적을 예상을 합니다.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의 면접은 12월 12일에 면접을 보고요. 덕성여대 면접 없고 한양대 에리카 면접 없고 충북대학교도 면접이 없습니다. 경상대학교는 면접이 11월 25일에 면접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면접의 비중이 좀 더 약화됐죠. 그런데 우리가 약대는 사실 올해 처음 신설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대학들도 사실은 초반 싸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학이 어느 정도의 위상으로 학생들에게 각인되어질 것이냐, 우리 대학의 약대가 비슷한 대학의 약대들 중에서 어느 정도 높게 학생들로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학들도 사실은 자기의 약대들을 홍보를 하려고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도 각 대학에서 약대와 관련된 홍보 자료들이 많이 넘어오거든요. 좀 가급적이면 이제 본인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르게 알아달라,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대학들은 학생들은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대학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대학들도 올해가 처음 모집이다 보니까 본인 대학의 약학대학의 어떤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원서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전형들은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상위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탐구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지 않을 수 있으나 하위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덕성여대, 한양대, 에리카, 충북대, 경상대 같은 학교들은 아무리 해도 기본적으로 경쟁률 자체가 20대나 25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교가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과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2개의 전형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6명을 선발하고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3명을 해요. 이 전형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성적 중심의 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하죠.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연세대학교처럼 내신 100%를 선발한다 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이 내가 예를 들어서 1.1이야 1.08이야 내신 성적만으로는 사실상 합격생들, 지원한 학생들 사이에서의 다시 말하면 높고 낮음을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떤 학생이 내신 0.9, 1.09, 어떤 학생이 1.08, 그러면 반드시 1.08이 1.09보다 높은 것인가? 네, 판단할 수 없죠. 이게 수능이라고 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험을 가지고서 시험을 본 수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1.08과 1.09는 높과 낮음이 구별이 돼요. 하지만 학교 내신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각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 각 학교의 학생들과 경쟁을 통해서 얻어낸 입시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과 비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학생부 교과 성적은 표준학력 지표가 될 수 없다. 어떤 절대적인, 그러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일부 어떤 분들은 내신 성적, 그럼 학생부 교과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비교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1.2와 1.4는 교과 성적만으로도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1과 1.13은 교과 성적만으로 쉽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첨예한 성적대, 이럴 때는 결국은 학생부 전체에 대한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연세대학교는 전형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었죠. 이 전형 자체가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었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 면접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로 간의 전형 간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올해부터 전형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과 추천형은 내신 성적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15 이내 정도의 교과 성적은 갖추셔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동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1.17 정도의 교과 성적은 되어야 합격 가능성이 있다. 연세대학교는 면접 일자가 10월 16일이고요.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2022학년도 모의 면접 예상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지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은 경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모집 인원이 4명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적다? 당연히 모집 인원이 적으면 누가 봐도 원서 지원이 불리한 거예요. 근데 원서 지원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죠. 동국대학교 3명, 근데 원서 지원이 기피해. 이런 분들은 내가 충분히 동국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고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비교과가 우수해. 라고 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것보다는 모집 인원이 3명을 뽑는 학과보다는 모집 인원이 30명을 뽑는 학과를 갔었을 때 유리하죠. 그쵸? 또 그런 분들이 3명을 뽑는 학과에 원서를 쓸 때는 되게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 실제로는 동국대학교 학교정 추천전형에 원서를 쓰거나 경상대학교 학교정 추천전형에 원서를 써서 붙기에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약대가 올해 처음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모집 인원이 적은 쪽으로 기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불안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몇 명 학생들만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상 붙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모집 인원이 적다,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이 이걸 기회로 해서 붙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집 인원이 많다는 것은 상위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고, 모집 인원이 적다는 것은 결국은 상위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결국 불안감이 발생이 되어져야 원서 지원에서 합격생들 사이에 편차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뭐냐, 내가 성적이 안 돼, 나는 성적이 부족해, 합격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모집 인원 많은 데로 들어가 붙기 어려워요. 결국은 모집 인원이 작은 데서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표로 내가 만약에 약대에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과연 내 내신 성적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봤는데, 약대를 원서를 쓰시려고 한다면 3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신 성적, 두 번째는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른 전형의 분석이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이 나누어 지점이 내신 성적이 1.5 정도를 선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1.1부터 시작해서 1.5 이내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내신 성적이 1.5를 벗어나서 1.5, 1.6, 1.7, 2.0대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죠. 수능 체제를 만약에 3개 영역으로 봅시다. 내가 만약에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4, 3개 영역 등급 합 5, 6, 7, 8, 수능 최저 비반영.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수능 최저가 낮으면 낮을수록 내신 성적은 높아진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수능 최저를 내가 미반영하는 대학에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내신 성적이 예를 들어서 3 정도라고 얘기합시다. 3 정도를 갖춰야 된다. 내가 만약에 수능 체제를 3개 영역 등급 합 8 정도를 갖추는 학교를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 1.4 정도는 되어야 한다. 만약에 수능 체제를 3개 영역 등급 합 7을 갖추는 학교로 가려면 내신 성적이 1.5 정도는 돼야 된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죠.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우수해, 내신 성적이 나는 매우 좋아, 그러면 수능 성적의 최저 기준이 낮아도 원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내신 성적이 안 좋아, 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이 정도권이라고 합시다. 1.6에서 1.7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학생들은 뭐에서 강점이 발생이 돼야 돼? 수능 최저의 강점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신은 좀 약하지만 수능 최저의 강점이 있다면 약대 지원이 가능한 거고, 반대로 얘기해서 내신의 강점이 있다면 수능 최저가 좀 낮아도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내신 성적도 안 좋고 수능 최저도 안 좋다. 뭐 그러면 갈 대학이 없어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린 거는 우리가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을 나누는 선이 대략적으로 내신 성적 1.5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될 거라는 얘기고요. 1.5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 지원에 타당하고 1.5를 벗어나는 전형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내신 성적이 내가 만약에 1.3이나 1.4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 충족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합 7, 8 또는 비반영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내신 성적이 만약에 1.6이나 1.7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합 3이나 4 정도의 수능 최저의 높은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뭐냐면 약대의 원서 지원이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이냐에 대한 전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내신 성적의 범위에 따라서 약대의 선택 범위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대학의 예상 등급 컷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수능 최저 비반영의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